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짚어볼 이슈 어떤 건가요? 얼마 전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300kg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23살 청년 이선호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작업 지시자도 책임자도 처벌도 무엇 하나 명확해진 게 없어서 지금 유가족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항만 노동자가 작업상에서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항만의 산업재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접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말씀하신 두 사건을 보면 똑같은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산 신항의 배우단지에 있는 이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이번 사고 역시 고 이선호 씨 사고 당시와 판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를 낸 42톤짜리 컨테이너 운반용 지게차는 육중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만큼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특히 지게차 운전자는 구조적으로 뒤를 볼 수 없고 또 운전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지게차를 운용하는 지역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때 한 해 출입을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없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진하는 지게차에 한 명이 숨지고 또 두 명이 다친 이번 사고 현장에선 이 같은 인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설명은 좀 다릅니다. 정작 유도자가 있긴 했지만 사고 시각이 공교롭게 점심시간과 겹쳐서 아무도 없었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한 달 전에 고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사고와 같은 상황인데 그 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건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밖으로 알려지기보다 좀 묻히는 산재 사고가 더 많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막상 알려지는 사고보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묻히는 사고가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통계에도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망사고 공식 통계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인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만 현장의 그 수많은 일용직 또 하청 노동자들과 개인 사업자들은 산재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는 아예 잡히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산재 사고의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도 충분히 다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정도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위험한 일이라 오히려 하청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또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일용직을 고용을 하죠. 사고가 나도 결국은 이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서 한 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항만 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보완 필요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사고 이후에 보면 매번 항만 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들여다보면 아마 가슴이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고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최근에 5년 동안에만 사망 2명에 부상자는 27명, 모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지만 정부의 근로감독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3위 항만인 울산항도 지난 5년간 사망 3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무려 85명에 달했는데 근로감독 2번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최근 5년 동안 32번이나 감독을 받은 부산항처럼 근로감독을 해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부실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앞서 이 항만 특성상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다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항만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철도나 또 항공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별도의 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유독 항만에만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명확한 항만 사고 예방 기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를 미리 차단할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셈인데 그래서 항만 현장에 상시 안전감독 매뉴얼을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같은 사고가 2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이 법안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철도나 항공처럼 지금 항만 안전을 위해서 전임 감독관을 두자는 내용의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20대 검수사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뒤 제출된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 해양수산부의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항만 안전 감독관을 둬서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회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도 그렇고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한 컷 이슈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항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 사고를 중점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한 컷 이슈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이 노동단체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의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 법안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나 또 적용에 유예된 영세 사업자 포함 여부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36%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난 5인 미만 기업 시행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고요. 또 사망사고의 46%를 차지하는 5인에서 50인 미만 기업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처벌 대상이 되니까 지금 당장 보호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던데 왜 그런 거예요? 법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법원이 사업주에 물리는 평균 벌금액이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걸 올리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누가 지키겠느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후에 정치권은 미안하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지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현실적인 대책안이 꾸려질지는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